속보가 나왔는데요. 김문수 후보 측이 국민의힘 제3자 대선 후보 지위 부여 안 돼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이고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을 원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앞서 얘기하셨지만 당협위원장이 냈던 게 아니라 오늘은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직접 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이게 거죠. 오늘 심지어 신문기일이 이 원외 위원장들이 낸 거는 기일이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 본인이 본인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언론에도 둘 다 인용되면 이거는 김문수 후보로 아마 갈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어젯밤이죠.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주호영 의원이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가처분을 내면 우리가 아예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영세가 공천장에 도장 안 찍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 선관위에 후보 등록하는 등록증에다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김문수가 후보되는 게 싫다. 나 도장 못 찍어. 옥새 들고 나르시아 시즌2 해버리면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 그때 옥새 들고 나르셨던 분은 오늘 단식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김무성 뭐 쓸데없는 단식을 하고 계시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하지도 못하는데 하려면 좀 일찍 하시지. 오히려 저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이 걱정되긴 하던데 왜 하는 거예요 진짜? 왜 단식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단일화하라고. 아니 이게 이건 나도 알지. 죄송합니다. 웃기는 상황인 게 김문수 후보가 경선할 때 김덕수, 을지문덕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지 양보한 게 다 한 적이 없어요. 양보할 거면 그럼 바로 거기서 경선하고 합니까? 돈 써가면서. 그렇죠. 바보짓이지. 내가 이기는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부분인 거고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라면은 자 우리 김문수 후보님 고향 후배가 조언 드리겠습니다.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권성동, 권영세를 해당 행위자로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십시오. 타당 후보를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무 우선권에 대한 해석, 또 당 지도부 측에서 뭐 요즘 쌍권이라고 부르니까요. 측에서는 당원의 그 어떤 특정 사유가 있으면 당무 우선권이 인정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바로 비근한 예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당무 우선권 나한테 부여됐기 때문에 이준석 너 가만히 있어라. 사무총장 내가 교체하겠다.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임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로 되면서 임명진 위원장이 바로 사임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관례라는 거예요. 정치권에. 정치권 문법에 당원 당규를 해석할 때도 모든 권한은 당연하지만 큰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사실상의 정권은 후보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색한가 절차상 문제가 있나 아니요. 지금 계속해서 이 확인받는 작업을 거쳐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제한하고 제약하는 거에는 저는 법률적으로나 뭐 명분으로나 다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이게 전례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이준석 대표 시절에 케이스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내 어떤 유력 인사가 어떤 주류들의 이 방향성과 맞지 않을 때 뭐 한동훈 대표 시절도 사실은 비슷한 케이스죠. 축출해내는 듯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어떤 일종의 DNA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아니요. 원래 이런 당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윤석열 현상입니다. 윤석열 현상이다. 검사가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죄를 만들어낸다. 똑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당의 당헌 당규라는 게 알고 보면 고무줄이에요. 뭐 많은 분들이 정당의 당헌 당규가 헌법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규칙에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 그다음에 타협, 상식 이런 것들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럼 뭐냐? 억지로 있는 자구 하나를 해석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 글자 문구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윤석열이 검사 때 했던 짓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하는 그런. 그렇죠. 그래. 법률가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윤석열 일당이라고 해줘야지. 듣는 법률가도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 안 기분 나빠요. 네. 저도요. 법률가들이 평소 그렇게 사나 봐요. 그래서 윤석열 일당들이 한국 사회의 정당 운영과 정치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권에 유독
이 법 전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오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혹은 사문화되어 버린 어떤 것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그 자구 몇 개를 들고 와가지고 맞아요. 그 예전에 왜 검찰권 얘기할 때 수사권 얘기 막 할 때 등으로 해결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너무 같습니다. 공감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여러 이런 패착 중에 하나가 정말 사문화된 거 아주 지연말단적인 부분을 딱 끌어와서 민주성을 완전히 훼손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도 그렇고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법률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민주적인 행태를 한다는데 이걸 정말 정면으로 보여줬던 게 짚어주신 대로 윤석열인 거죠.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뭐 표현 몇 개 보자면 그 경선 거친 대선 후보한테 그 알량한 뭐 후보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알량한 원내대표가 말이야. 그러네. 저 반응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원 명령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당원 명령에 복종 없이 단순히 후보로 선출됐다라는 게 그 이유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지금 참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당원 명령이라는 게 뭘까?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당원들이 어찌 됐건 경선을 치러서 만들어낸 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완전히 안 맞죠. 왜냐하면 당원의 명령은 정말 40만 당원이 지금 이 내부 경선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예. 지금 단일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뭐 80% 이상의 당원들이 의견 냈다라고 하잖아요. 그 절반 정도밖에 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정당성이 누구한테 있나요? 그냥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의 당원은 그냥 친윤 아니면 본인, 지도부 그렇게 치환되는 거지 진짜 당원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게 한국 정치의 저질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리서치하고 일렉션 어느 게 더 높은 겁니까? 선거하고 여론조사. 당연히 선거로 뽑은 사람이 당연히 훨씬 더 정당성이 있는데 여론조사해 보니까 적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만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로 후보 뽑는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뭐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고. 주객이 전도되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제도,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들이 만든 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정성스럽게 이 주제를 오래 다루시네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정성스럽게 다룰 이게 필요가 재밌다니까요? 있어? 아니 지금 뭐 다른 거 재밌는 거 있어요, 솔직히? 무속력이 들어가야지.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역시 조회수 여왕은 감각이 이게 감각이 다른 거예요. 한덕수 후보 부인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할 얘기 많잖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짚고 그 무속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 여쭤보죠. 1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이 상황은 결국 배후는 용산인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 배우는 본인이다. 그러니까 육신과. 한덕수라는 인물이 가지는 건 한덕수 본인이 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본다면 그럼 당 지도부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당 지도부는 당권. 저는 근데 그게 꼭 윤석열과 동치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은 죽어가는 촛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내가 손 내밀어서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그 당시까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기회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로부터 지금 시간은 많이 흘렀고 또 사실 한덕수 씨가 되게 무능력해 보이는 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개인 어떤 의견이라는 건 뭐 자막 같은 걸 좀 깔아주면 좋겠는데. 고현주는 생각하지 않았다. 노영희만 생각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한덕수는 비겁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비겁. 어제도 분명히 나 11일까지 단일화 안 하면 나 본선 등록 안 하겠다. 이게 뭐겠어요. 난 절대 내 돈 안 쓰고 정치적 위험을 절대 감수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를 그냥 꽃가마 태워서 어디에 구름에 올려주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법인카드를 오래 써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남의 돈 자꾸 쓰고 그러면은 본인 돈으로는 뭘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중요한 건 또 그 부인이 그걸 또 반대했다는 얘기가 또 마지막에 들리더라고요. 난 이렇게 우리 엄마도 이러거든. 막 뭐 얘기하다가 중요한 얘기하면 볼륨을 확 낮춰.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그 귀를 쫑긋 세우게 돼요 아주. 그 부인이 뭐라 그랬대요? 반대했대요. 뭐를? 그분이 뭐를 이분이 나가는 거를.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런 발언도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다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빨리 써줘요. 노영이가 말했다. 개인적인 의견이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여보 11일까지만 뛰어.
그리고 돈은 500원 이상 쓰지 마.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500원 이상. 아니 그런 상황인데 싼 건 그 두 분이 뭘 이 사람을 믿고 끝까지 가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밀더라도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를 다 보고서 하는 건데 이 정치 베테랑들이 사실은 한덕수라는 사람을 정말 정치적으로 뭔가 해서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선에서 이길 거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고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본인들이 이 당의 헤게모니를 계속 가지고서 대선 이후 혹은 뭐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뭐 파워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해석을 하십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되게 건전한 보수로서 자존심이 되게 세신 분들인데 극소수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이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이 집행부로서 자리매김한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인식이 얼마나 나쁘게 되었는지 또 현실적으로 그 두 분이 뭔가 기획해가지고 했던 일이 하나라도 된 게 있는지 그다음에 정말로 공당으로서 정당으로서 본인들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역할이나 이런 권위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은 어떨지 모르더라도 한덕수를 지지하는 이 모양새를 보면서 끝까지 난 이 사람에게 당권을 주겠다, 이 사람을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이 현상 전부가 윤석열 현상인 거고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막장 드라마를 찍는 게 당이 해체돼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그렇게 세게 말하지 마요. 그러다 큰일 나 우리. 왜? 아니 모르겠네. 저 사람한테 시켜 그런 말은. 되게 해맑은 얼굴. 아니 서로 대화 중에 뭐 우리 큰일 난다 그래 버리면 아니 조선일보에서 제가 대법원 해체하라고 했다고 그 기사 썼거든요. 나 봤어. 그런 맥락은 아니셨잖아요. 뭐 해체하면 되지 뭐. 그런 맥락이었어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아요. 늘 의심합니다. 민주주의는 의심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은 조선일보에 이름 거론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죠. 박진영 비평가께서는 어떠십니까? 싫어합니다. 싫어하세요? 예. 한겨레에 언급되는 건 어떠세요? 좋아합니다. 써주세요. 근데 안 써줘. 안 써줘. 왜 이래 진짜. 부탁드립니다. 은근히 배척하네. 실제로 삼권 분립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이 뉴스다이브에서 최초로 하셨어요. 그날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식의 임명된 삼권 분립의 사법부는 없어져야 된다. 선출된 권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에서 쓸 때도 로마 공화정의 예를 들면서 선출된 원로원 중에서 법무관을 임명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음날 라디오를 좀 도셨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전부 그 라디오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했는데? 최초는 여기. 뉴스다이브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보도 청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가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확 낮출 때 있단 말이야. 그럴 때를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무속 얘기를 좀 하죠. 왜냐하면 그 최하영이라는 한덕수 후보의 부인 관련해서는 관훈 토론에서 한덕수 후보에게 이 문제를 물었고 여기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끈하면서 오늘의 운세 보는 수준 그리고 뭐 사주나 명리학 이런 것은 오래된 이 동양 철학의 한 갈래다. 오늘의 운세나 사주를 신문에서 본다면 그럼 그 신문이 무속지냐? 뭐 이런 식의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간에 알려진 것으로는 굉장히 많이 그 의존을 하고. 저도 그래서 박지원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직접 대고 그랬더니 나를 고소하라 그래라. 왜 고소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그 말이 바로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왜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는지 또 왜 그렇게 발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옮기기는 어렵고. 저는 오히려 그 최하영 씨의 말에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 제가 왜 명리학을 했냐. 나 주역도 공부했고 관상 공부도 했다. 뭐 왜? 손금도 보고 너무 답답해서 내가 한번 정말 짚어보려고.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개인적으로. 그래요? 나도 그래서 명리학 공부하려고 내가 동국대학교에 강의도 내가 수강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잘 나가지는 않았지만 근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되게 잘할 것 같죠. 내가 특히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맞죠. 게다가 나 부동산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나 법 잘 알잖아요. 야 강남에서 무진장 통하겠다. 완벽하게 통해. 나 게다가 이 심리학, 명리학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전히 썰로 풀려면 풀 수도 있어. 내가 딱 고현준의 관상도 봐줄 수 있어요. 어때요? 나 말년운이 어떨 것 같아?
나 그래서 나중에 나는 정말 이걸 열심히 정말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나 게다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나왔거든. 성리학도 통하네. 그것다 거길 갖다 대. 그건 연결 안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나 그거 하면서 내가 나중에는 이걸로 내가 진짜 이 식비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한 사람이에요. 댓글에 바로 영희보살이라고 올라오고 신뢰도가 바로 상승. 저는 반대로 절대 공부를 안 하거든요. 아하. 근데 제가 좀 연기력이 있고 거짓말을 잘해요. 아하. 그래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옛날에 의원들하고 어디 미술관을 갔는데 거기에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후기 인상파 그림이고 후기 인상파 그림을 옆에서 보면서 물감의 두께라든가 빛의 각도를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쫙 한 시간 동안 의원들을 졸졸졸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했어요. 예. 마지막에 한 사람이 네이버에 검색하더니 후기 인상파 아니래요.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건전하게 풀려서 지금 방송이라도 하고 있는 거지. 풀렸어? 나쁘게 풀렸어. 안 그랬으면 뭐 이게 뭐 사기 전과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아무튼 이 무속 논란은 뭐 이렇게 가볍게 터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셨다는 고소해라. 그렇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 아니냐. 오히려. 절대 고소 못할 거다. 무속이든 뭐 사주명리든 민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문제는 공적인 영역에 결정을 하는 곳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렇지.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진짜 댓글이 안 올라오네 보니까. 왜? 아니 보세요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화면이 정지된 줄 알았어요. 말씀 주시는 순간 올라왔어요? 요새 다니는 방송이 막 올라가는 데만 다녀서 그래. 난 내 방송에서도 막 미친 듯이 올라가 욕하느라고. 여기서 안 올라가 근데. 지금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겁니다. 제가 좋아지고 싸워드려요? 아니요. 잘 싸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래도 움직이잖아 서서히라도. 예전엔 사진 같았어요. 진짜? 사진 지금 몇 분이 지금 올라가잖아. 몇 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4,800분. 어머 진짜 많이. 진짜 많이 우리 보시네요. 처음에 1,500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나 너무 좋아 이런 게 너무 좋아. 왜냐면 생생하잖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거 정치 뉴스 프로그램 아니죠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그 프로라는. 본격 저 무속 프로그램이에요. 무속. 사주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좀 봐드리고 할게요. 뭐 생시 이런 거 있잖아. 뭐 병진생 몇 월